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시 소방수로 투입된 황선홍 감독은 다가오는 6월까지 대표팀을 수습하며 3월 21일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본인의 첫 경기로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예상되었던 박항서 감독이 임시사령탑을 맡는 것이 유력했지만 정혜성 축격위원장은 황 감독이 축구협회 소속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황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훌륭한 성과를 낸 배경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황선홍은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도 맡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장의 올여름 파리올림픽 본선 준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박 감독에게 월드컵 예선을 맡긴 동시에 물병 사인으로 박살난 분위기를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으로 완화하려 했고요. 하지만 추격은 무리한 일정으로 보이는 황 감독을 끝까지 고집하며 선임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황 감독의 U13 대표팀을 이미 맡고 있는 국대 감독이니 경력도 높고 인맥도 많은 박 감독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기의 전략적인 꼼수는 완전히 판단 미수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황 감독이 김판곤 감독을 6월 이후 자신을 이어갈 후임 감독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 감독이 두 개의 대표팀을 겸임하였다는 축협의 제안을 형태에 받아들인 배경조차 축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회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스토리를 자세히 파고들수록 마치 하나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축협 입장에선 황 감독이 그저 말 잘 듣는 바지 사장 역할만 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황 감독은 완전히 여우처럼 준비하며 축협의 개혁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 감독은 자신이 대표팀을 맡은 뒤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통해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을 잘 추슬러서 월드컵 예선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 준비하겠다. 현재 한국 축구에 대한 우려가 큰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대표팀을 많이 성원해주시고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며 매우 공식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큰 관심을 끌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터뷰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황 감독이 말하길 축협의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솔직히 정말 고심이 많았고 어려졌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다. 분명한 건 우리 한국 축구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모로 큰 결단들이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게 주어진 3개월의 짧은 시간을 감안해 급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3개월 후에 후임 감독에게 맡길지 아도 일단은 월드컵에 올라가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황 감독의 입장에서 대표팀 감독 자리는 맡아봐야 무조건 손해만 나는 자리였을 겁니다. 후임 감독이 선정되는 6월 전까지 황 감독이 7일 경기는 태국과의 경기가 전부인데요. 전력 차이를 감안할 때 당연히 이 경기는 이겨봐야 본전이고 만약 지기라도 한다면 황 감독의 커리어에 심각한 마이너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느라 자칫 올림픽 대표팀의 본선행에 실패한다면 황선홍 감독의 앞날은 그야말로 어두컴컴한 위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 어려운 시기에 황 감독이 도와준 고난한 위기를 수습하는 공로를 통해 앞으로 축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축협이 어떤 곳이냐면 토사급행이 가장 빈곤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필요할 때는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의미의 토사고행은 우리 한국에서 축처럼 잘 어울리는 조직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여러 축구 전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중들의 비난에서 교묘히 빠져나갔었죠. 이런 축협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성토했던 건 거의 안정환이 유일했습니다. 안정환은 홍명보의 사례를 들며 축협에 대한 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축구 선수들이 축협의 배신감을 느껴도 언론을 통해 쉽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건 선수 생활 은퇴 후 감독직을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축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환은 축구 지도자의 길이 아닌 방송인의 길을 선택했고 성공했으니 당연히 축협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높은 인기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존경하는 오동과 홍명보를 예로 들며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명보현과 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함께 지도자를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명보형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의 동메달을 따며 성공했는데요. 짧은 감독 경력 기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선배 중 가장 높은 전술이해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명보형의 성공을 응원하고 모범으로 삼은 뒤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2002년 멤버들이 애국심이 강했으니 나 또한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명보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4년에 맞춰 지도자 과정을 이행하고 준비했다. 하지만 2014 월드컵에서 명보형은 부진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당했고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인간으로서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물론 감독은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지만 건 감독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의 이야기다. 홍명보 감독은 추격의 기무로 인해 선수 발탁조차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사실 올림픽 대표팀은 월드컵 대표팀과 달리 축협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몰리는 월드컵에서 축협의 치열한 이권 다툼이 발생한다. 인맥을 통해 서로가 미는 선수를 꽂아야만 커리어에 한 줄이라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명보형이 귀를 닫고 무리한 선수 발탁을 고집한다면 비판했으며 당연히 대중들은 홍명보가 인맥 장사를 한다며 마치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다. 명보형은 경질된 뒤 하루는 술자리에 나를 불러 한탄을 했고 대한민국이 본인을 버렸다. 며 그 자리에서 크게 오열을 했다. 한국 축구계의 상징이자 리더였던 명보형이 결국 무너지며 던진 이 한마디가 참석을 탔다. 나는 이런 행태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후배로서 선배들을 보며 미래를 그리는데 내가 명보형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방송에 더 집중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였다. 이렇게 축협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배반감, 그리고 홍명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후배인 안정환도 이런 심정이었는데 홍명보와 40년간 친구로 지낸 황선홍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사태를 가까이 지켜보며 결코 추격을 믿어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황선홍은 홍명보와의 관계를 평생의 아이버리자 동반자라고 말해왔는데 사실 지도자 병력으로 비추었을 때는 홍명보가 한 수 앞서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황선홍은 전남 프로팀의 2군 코치로 시작했지만 홍명보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코치로 시작하여 국가대표팀의 요직을 맡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홍명보의 성공은 시작부터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서 승승장구했던 반면 황선홍은 후발주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감독 역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강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며 기용했지만 그의 인성을 알아보고 교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할 것입니다. 황 감독은 대표팀 대선배로서 이강인에게 더 나은 모범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 감독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